원장님, 네? 오늘 수술하실 때 보니까 임플란트 기계를 뭘 또 하나 타셨던데 임플란트 기계요? 그거 네. 뭐 말하는 거지? 임플란트에 무슨 광선을 쬐던데요 오늘? 아, 플라즈마? 보라색 빛 나오는 거? 플라즈마 뭔지 알아요? 그 플라즈마가 사실은 치과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광선이긴 한데 치과 쪽에는 이제 막 도입되는 것 같아. 제4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뭐 그런 물질인데 그거는 나도 공대를 나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번개가 치는 그것도 플라즈마 작용이라 그러고 전구의 필라멘트 뭐 그런 것도 플라즈마 작용이라 그러고 플라즈마를 인위적으로 뭔가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가 봐요. 진공 상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의료 쪽으로 플라즈마 장비를 개발을 해서 우선은 임플란트 심을 때 그 심기 전에 심을 그 임플란트 나사 모양 있잖아요. 픽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플라즈마를 쫙 쬐면은 소독 효과가 한 번 더, 물론 소독 다 돼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박스에다 보관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2-3년 되잖아요. 그러면 뭐 2-3년 동안 어쨌든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몸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플라즈마 광선을 축제해서 이건 자외선 살균 소독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훨씬 살균력도 좋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쬐게 되면은 표면에 어떤 표면 장력이 늘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물 같은 거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렸을 때 그냥 플라즈마를 안 쬐은 거에다가 떨어뜨리면 방울이 이슬처럼 맺히는데 플라즈마를 쬐고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물이 쫙 흡수가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임플란트를 우리가 뼛속에 넣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뼈랑 붙으려면 피가 많이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의 영양 공급이나 이런 건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심었을 때 피가 많이 달라붙어주면 그만큼 임플란트에 피가 촥 습자지 같은 거에 빨려 들어가듯이 피가 촥 빨려 들어가요. 그 표면에. 그래서 더 본 셀들이 뼈 세포들이 잘 안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뼈 이식도 많이 하잖아요. 뼈 이식할 때도 그 뼈 보통 굵은 소금처럼 생겼거든요. 뼈가루가. 그 뼈가루를 그냥 뭐 소독 다 돼 있지만 플라즈마에 한 번 더 넣고 이제 뼈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활용을 많이 하고 또 표면에 어쨌든 접착력이 굉장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플라즈마 광선을 쬐면은. 그래서 이에다가 크라운 같은 거 씌울 때 또 뭔가 잘 떨어질 것 같은 사람, 너무 이가 짧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붙이기 전에 크라운 내면에다가 플라즈마를 쬐서 붙이면 표면이 좀 잘 붙는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4의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스타트 되는 것 같고 표면 쪽의 어떤 살균 소독력에는 아주 탁월하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심부 깊은 데 있는 병을 고치는 뭐 암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표면에 뭐 종기, 부스럼, 뭐 머리에 뭐 가려움증 이런 거는 표면이잖아요. 피부에서도 그런 거는 플라즈마를 쬐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대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제대로 발생시키게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번개도 뭐 맨날 번개 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환경에 딱 맞았을 때 한번 쫙 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진공 상태에서 임플란트 표면을 이렇게 쫙 보라색 광선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의 플라즈마보다는 훨씬 좀 약한 단계의 광선이라고 보면 돼요. UV가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독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파란 광선 쬐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 잘 쓰는 데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플라즈마를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비하인드인데 내가 여기 손에 동기가 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다 뭐가 건드려졌는데 갑자기 부어오르더라고. 손톱 옆에가 거기 부으면 아프잖아. 그래서 뭐지 그러고 며칠 긁었는데 계속 가려우면서 점점 덧나는 거야 상처가. 그래서 갔어요 2주. 점점 더 커져.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성난 느낌이 들면서 좀 있으면 고름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서 내 친구 이제 피부과 의사가 있어서 가야겠다 그러고 학회 우리 그 충기학술 대회가 있어서 임플란트 학회 거기 갔더니 플라즈마 만드는 이 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다가 아 이거 소독도 되고 뭐 쪼쪼쪼 막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 여기 되게 가렵고 지금 막 성난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원장님 이거 직방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손에다가 그거를 광선을 쫙 쬐줬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속으로 그냥 약정서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근데 다음날 됐는데 가려운 게 없어지고 그 다음날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게?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데모 좀 갖고 와라. 그 데모 갖고 와갖고 그때 재현 씨 막 우리 했잖아. 그거는 이제 상처에다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건데 역시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모만 해보고 한 달 써보고 그 기계는 안 샀는데 계속 아마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산 이 플라즈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환자한테 상처 부위에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기계 내에 넣으면은 그 기계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임플란트라든가 재료 같은 거는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 조그만 기계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얼마예요? 공식적인 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과 쪽 장비들은 암만 싸도 몇백이야 다. 그래서 요만한 거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 그래서 진짜 균이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임상가 입장에서는 마음의 위안은 상당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 우리 손 씻는 것도 예전에 그렇게 수술하면서 사망률이 높았는데 손 씻는 거 하나로만 하면서 수술 성공률이 확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해서 나쁠 건 없지. 근데 우리가 뭐 감염 사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원장님. 왜냐하면 치과는 특히 입안에서 뭔가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입안은 우리가 내 몸 속이라고 생각들을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몸 밖이에요. 입 안도 벌리면 내 몸 안 같지만 몸 밖이야 다. 그리고 식도 안도 몸 밖이야. 위 속도 몸 밖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몸 속이 아니에요. 우리 몸 속에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산이 있는데 터널을 뚫었어요. 그럼 그 터널이 그 산에 있는 땅 속이야 아니면 밖이야? 바깥하고 연결된 거잖아. 산 안에 관을 매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 속에 그 흙 속은 아닌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입에서 들어가서 식도,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이렇게 연결이 쭉 되잖아요. 거기는 몸속에 있는 하나의 통로야. 그러니까 그 안은 몸 밖이에요. 엄청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밥 먹고 뭐 해서 직장 뭐 거기 대장에는 다 이제 대변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엄청 지저분한 하수구지. 하수구. 한마디로 몸속의 하수구. 거기는 몸 밖이에요. 거기에 시작점이 입안이야. 입안은 생각보다 소독 개념이 별로 없어도 사고가 잘 안 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몸 밖이니까. 근데 입안에서 하다가 뭘 찔렸다, 피가 났다, 그러면 그 찔린 고게 몸속으로 들어간 거지, 순간적으로라도. 그러면 이제 뭐 감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든 이를 빼든 이런 거는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 소독글로 끼고 뭐 하는 거고, 웬만한 그냥 충치 치료 이런 거는 몸 밖에서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염 사례가 많지 않는 거지. 그래도 요즘에는 다 이제 우리 감염학회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 감염이란 것도 있고 몸 속으로 들어오는 균도 있지만 코로나 같은 거는 그냥 비말로 이렇게 감염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감염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치과에서는 그런 감염 사례들이 적은 거죠. 원장님은 치과 경력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공부 열정이 나오는? 아니 그거는 나뿐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궁금하겠지. 그래서 어떤 거는 들여다보고 별거 아닌 거면 아 이건 뭐 옛날에 있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안 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아이들도 참신하고 그러면 임상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다 써볼 수는 없는 거고, 여러 사람의 자문도 구하고 써본 사람 얘기도 듣고 한두 달 고민하다가 이제 또 한번 써보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썼던 재료나 술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치과 영역뿐만 아니고 메디칼이 다 비슷할 거예요. 디지털은 이제 대세가 됐으니까 치과 환경이 디지털로 바꾸려면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정확하게 세워진 거죠. 그게 디지털 해보니까 별로네, 안 되겠다, 다시 옛날로 가자, 아날로그로 가자, 이럴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0%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가는데 그 속도가 좀 느리게 가는 거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엄청 빠른 편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은 굉장히 더 느려. 엄청 느려. 미국 진짜 느려.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뭐 치과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빨라요. 뭐 있으면 해보고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임플란트 학회 오래 해서 잘 아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은 그러니까 김치, 나물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안 데치고 그냥 푹 담갔다가 먹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채소에 얇은 심지들이 있어 다. 그건 안 끊어져 잘. 근데 서양은 대부분 오븐에 넣고 뭐하고 해서 푹 대부분 삶아. 날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쏙쏙 잘 넘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끊어져요. 그러면 계속 씹어도 남으니까 그거만 따로 뱉게 되지. 그럼 환자들이 와서 김치도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김치도 못 먹겠어요가 아니고 김치 먹으면 못 먹을 음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치과 환자분들 다 김치 잘 드시잖아요. 그래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나도 편하게 이렇게 좀 대답하고 알겠습니다. 자주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만들자고요. 네. 네.